이게 그 LGD 너무 안 좋지 않아요 요즘에? 예, 뭐 LCD 업황도 안 좋고 OLED도 뭐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 좋긴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뭐 커피 마시면서 이래저래 얘기했는데 그냥 뉘앙스는 뭐랄까요 지금 그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전략 전술 경영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처음 지금 현재 정 CFO 과거에 정 CFO였던 분이 CEO 되시면서 뭐 몇 가지 강조했었잖아요. 예. 뭐 OLED로의 뭐 전환, 소형 POLED의 뭐 대세화라고 했나요? 뭐 LCD의 성공적인 페이드 아웃, 요세 가지였던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한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전략 방향을 갖고 쭉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서 IT용 LCD 패널, TV용 LCD 패널 갑자기 가격이 오르고 이러니까 빨리 접었어야 되는데 안 접은 거 아니냐? 너무 단기로 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사실 밖에서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식의 평가도 좀 있거든요.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호영 사장님이 취임하신 게 네. 회사 사업 구조 개편을 하라는 어떤 그 신호였기 네. 때문에 개편이 안 됐잖아요. 근데. 예, 그 인원만 놓고 보더라도 정호영 사장 취임하실 때가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직원 29,000명이었다가 2020년 말에 26,000명으로 줄었습니다. 3,000명. 근데 지금 그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다시 29,0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 구미에 있는 그 P5 이런 쪽에 차량용 그 아몰퍼스 실리콘 LCD 만들던 그런 공장은 뭐 가동 중단하긴 했지만 상반기에 네.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 못한 상황이어서 그 과정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뭐 내년 안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공시 났던데 오늘 촬영 날짜가 12월 14일입니다. P7 공장 가동 중단하는 거 공시가 났어요? 검토 중이라고. 아 검토 예, 중. 예. 기사에 대한 뭐 조회 공시였나 보죠? 예, 그랬던 것 같고 며칠 내로 다시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가동 중단하는 거 맞잖아요. 예, 이달 안에 뭐 파주 P7 공장 가동 중단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내에서 LCD TV 패널은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상반기에 LCD 사업 다 철수했고 네. LG 디스플레이는 LCD TV 패널은 이달까지만 만들고 네. 대신 P8 그리고 P9, P9 일부에서도 LCD 패널 만들고 있는데 네. IT 패널은 한동안 만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그렇게 만들게 되고 대형 LCD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광저우 공장이 있습니다. GP12라고 부르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당분간 LCD TV 패널은 만들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이 이달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LCD IT 패널은 만듭니다. 앞으로도 로엔드랑 하이엔드. 중국에서는 LCD TV 패널만 만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P7 접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외부에서는 예.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LG 디스플레이 내부 계획은 올 내년 하반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근데 그게 상반기, 다시 내년 1분기 이게 당겨졌다가 올해 다시, 연내, 예, 그냥 연내 빨리. 예, 가동 중단하는 걸로. 그리고 지금 P7 공장 가동하고 있는 것도 그 장기 계약 물량을 생산하는 것이어서 이게 뭐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접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LCD 패널을 만드는 공장은 국내에는 P7, 예. P8, P9이 있고 예, 예. 중국 광저우에 GP1, 2 예. 이렇게 있는데 LCD TV 패널 만들던 P7은 이번에 중단한다라는 예, 게 이제 핵심 주제인 것 같고 P8하고 P9가 8세대입니까? 한국에 있는 거? 파주에? 예, 그렇습니다. 8세대고. 거기서는 TV용 패널을 안 만들어요. 예, 더 이상 안 만들고 IT용 패널, 애플에 납품하는 하이엔드 모델도 있겠고 미드엔드, 로엔드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에 납품하는. 예, 그래서 하이엔드 중심으로 네. 당분간은 만들 것 같습니다. 광저우에서만 그러면 LCD TV 패널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GP1, 2가 다 예. LCD 패널 만드는 거군요. 그렇긴 한데 GP1, 2 합해서 생산 캐파가 올해 기준으로 월 210K였습니다. 맞네요. 8.5세대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근데 그것을 내년에는 100에서 120K 정도로 반 정도? 예, 한 줄인다. 절반 정도로 줄여서 가동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절반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매각을 한다든지 아,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까. GP1이 됐든 2가 됐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 예. 줄이면 반 줄인 공장 라인 하나는 이제 세운다라는 예, 얘기로 예.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를 그냥 놀리기는 그러니까 팔 수도 있다라는 추정? 예, 뭐. 밖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GP1 쪽일 것 같고, 네. GP1 쪽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자구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로서는. 네. 그래서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밖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 돌아가는 라인을 팔아야 좀 제값을 받지. 이게 뭐 그냥 장비 다 뜯어갖고 팔면 말 그대로 진짜 고철값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했죠. 고철값 받고 그냥 팔아버린. 근데 수저 공장은 CSOT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조는 그렇지만 예, 한국에 예. 있는 예, 그렇습니다. 라인은 예. 다 뜯어갖고 그것도 대공사거든요. 예. 장비들이 엄청 크니까.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간에 그 P7 캐파는 계속 점진적으로 줄여왔던 거죠. 예, 줄였습니다. 그 2020년 상반기 월 140K였다가 네. 작년에는 다시 160K로 늘리긴 했습니다. 늘렸다가 올 상반기 130K로 줄였고 네. 하반기에는 30K로 줄인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P7 라인은 그게 몇 세대예요? 7세대입니다. 7세대? 예, 어중간한 세대네요, 그것도. 예.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그 라인 세우면 예, 그냥 예상하는 거는 안에 들어가 있던 장비든 뜯어서 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배치할 건지 잘 모르겠지만 팔겠죠? 가능하면은 하는 방향으로. 고철 처리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네. 그냥 딴 데 라인을 아예 팔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장비 뜯어서 팔면 공간은 남을 텐데 거기서는 뭐 하려고?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고 네. 여기를 그 정호영 사장님이 지난번 그 8월 K 디스플레이 행사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뭐 P7이라고 특정을 안 하셨지만 그 맥락상에서는 P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IT용 OLED 또는 뭐 대형 OLED 쪽으로 뭐 전환할 수 있는 뭐 호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IT용보다는 대형 OLED로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 양산 시기가 빨라도 2026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2023년 뭐 이렇게 이후에는 한동안은 공장을 그냥 놀리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장비는 뜯어서 고철 처리할지 뭐 할지 뭐 아무튼 처리할 테고 예, 그 공간은 그냥 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것이군요. LG 디스플레이가 P7 가동을 중단하면 예, 거기서도 뭐 점진적으로 물론 줄여왔기 때문에 예. 뭐 시장에 미칠 여파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풀 캐파로 생산하다 갑자기 막 줄여버리면 물량이 그만큼 확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예. 가격에 긍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아니죠. 많이 줄어왔기 때문에. 이미 많이 줄어왔고 네.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전망도 보면은 네. 그 최근에 나왔던 전망 보면은 내년 1분기 정도에 LG 디스플레이가 P7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그래요? 하고 내년 뭐 상반기 LCD 시장을 전망하면서 네. LG 디스플레이가 P7을 가동 중단해도 여전히 공급 과잉은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중하권 패널 업체들 뭐 8세대, 10세대 LCD 공장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공장 가동률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수요도 늘어나야 할 테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좀 반등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 예, 중국권, 예, 예. 중국, 뭐 대만도 이제 포함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권 업체들 LCD 대형 뭐 이런 캐파 같은 건 뭐 좀 조사 자료가 있어요. 예, 예. 뭐 BOE, CSOT, 뭐 CHOT, HKC, AO, 이노룩스, 샤프 이제 7개 이 중하권 그 업체들의 대형 LCD 캐파가 네. 합계했을 때 8세대가 2,400K 정도 되고 10세대가 700K 정도입니다. 많네요. 예,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P7이 그 지금 하반기 기준으로 70K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미미한.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기 계약 물량을 지금 생산해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이미 계약되어 있는 것들을 미리 생산해서 지금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LCD가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인데 예. 그 약자를 따서 예전에 뭐 무슨 천안 삼성이나 뭐 파주 뭐 구미 이런 데를 뭐 크리스탈 밸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 불릴 일은 이제 전혀 없겠네요. 예, LCD 중하권 업체들이 다 뺏어갔으니까 네. 예,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는 이제 완전 접어버렸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에 있는 뭐 TV 패널 GP2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 GP2 하나 그리고 한국에는 P8, P9 예, 예. 두 개 라인인데 그 P8, P9는 TV용 패널을 안 하고
IT용 예, 모니터나 IT 제품용 예.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다. 참 LCD 2000년대 뭐 2010년 이쪽 저쪽에는 참 LCD가 대단하게 첨단 산업이고 뭔가 수출에도 기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예. LGD는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실적 발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OLED로 전환을 해서 네. 그쪽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수익성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아시다시피 대형 OLED, 뭐 네. 중소형 OLED 있죠. 키는 중소형 OLED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대형 OLED는 지금 당장 고객사를 늘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 대형 OLED 출하량도 뭐 작년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는 역성장이 뭐 했다고 봐야 되고 LG 디스플레이 대형 OLED 사업은 흑자했어요. 예전에 잠깐 흑자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계속 적자. 정호영 사장 CEO는 유임됐어요 이번에. 예, 정말 인사해서.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업 구조 개편이라는 이제 숙제를 안고 그 CEO에 취임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됐습니다.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음. 그래서 아마 내년 1년 동안 사업 구조 개편을 하는 걸 이제 숙제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 VD 사업부하고 LG전자 H 사업본부 맞죠? H 예. 이름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죠? 예. 네, H 사업본부하고 텔레비전 사업을 이렇게 세트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TV용 패널 사업을 접어버리면 예. 다 중국에 이제 손 벌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좋은 예.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 아무래도 국내 패널 업체들이 뭐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가격 협상에서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삼성 디스플레이 철수했고 네. LG 디스플레이도 비중을 줄여나가면 결국에는 BOE, CSOT 이런 업체들의 비중이 커지고 그리고 CSOT도 뭐 BOE 쪽에는 아직 못 미치긴 하지만 CSOT는 결국 TCL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CSOT 비중이 커지면은 TCL이 커지고 결국에는 LG전자의 TV 출하량도 역전되고 삼성전자도 위협받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지금 요즘엔 하이센스라는 업체, 중국 TV 업체가 있는데 요즘 월드컵에도 광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하이센스가 봤어요, 저도.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이센스가 TV 출하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가를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TCL, 하이센스 이런 업체들이 물량 늘리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쪽에서도 TV 사업을 하는데 좀 예전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OLED 패널을 이제 국내 업체들 중심으로 많이 만들고 그렇게 되면 국내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또 프리미엄급으로 OLED 텔레비전 출하량을 좀 늘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벌려나가야 되는 전략 외에는 뭐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예, 뭐 OLED랑 뭐 미니 LED 이런 네. 뭐 프리미엄 제품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전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전체 TV 시장이 2억 2천만 대인데 연간으로, 네. 뭐 올해는 그보다 안 될 것이고 2026년은 돼야 2억 2천만 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뭐 프리미엄 제품 기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OLED, 미니 LED TV 이런 8K 이런 모델을 합해봐야 그 시장이 과연 커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나노가 기회를 하게 되고. 여기 로우엔드 모델 TV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출하량 경쟁에서도 좀 예전보다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 뭐 저도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잘 안 켜요. 핸드폰 들고 소파에 누워 있고. TV도 보통 유튜브를 보는 경우가 많고 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시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게 TV라는 제품에 대해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형 OLED에 다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폰 OLED, 네. 예, 이쪽. LG 같은 경우 아이폰, 삼성도 뭐 사실 아이폰 비중이 이제 많이 크죠. 예, 갤럭시가 그 OLED 비중도 절반으로 줄었고 예전에 70까지 가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또 중소형 OLED 이쪽 애플 좀- 한 회사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고객이니까 예. 또 어떤 면에서는 기술이 바뀌고 뭐 또 배제되고 이렇다 보면은 또 크게 출렁일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그 뭐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소형 이번에 새로 나온 게 14입니까? 아이폰 14? 14, 예. 14의 뭐 모델의 뭐 패널을 받았니 못 받았니 뭐 못 받아서 그게 또 삼성은 넘어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넘어가서 삼성이 3분기 깜짝 실적 올린 거네 만에 뭐 예. 이런 류의 얘기들도 있는데
뭔가 패널 업체들이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고객사 요청도 있어야 되니까 네. 결국엔 시장을 끌어가는 그 업체들이 애플,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R 뭐 이게 뭐 또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뭐 요거 뭐 혹은 자동차의 뭐 디스플레이 그것도 뭐 기술은 되게 어려운데 대수는 얼마 안 되고 예. 그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14억대에서 정체돼 있고 OLED 침투율은 뭐 40% 정도. 네. 근데 이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갈 겁니다. 비거의 CSOT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샤오미, 오포, 비보에서 OLED 적용을 늘리면은 그 업체들 패널 출하량이 늘어날 테고 LG 디스플레이는 애플밖에 없고 삼성 디스플레이로서도 리지드 OLED랑 플렉시블 OLED 있는데 리지드 OLED는 출하량이 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자금도 그렇게 많이 회사 내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에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유증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되니까 뭐 힘드니까 이제 유증까지도 이제 뭐 확인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도 그 타이밍이 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런 추정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은 저기 무슨 XR 기기라든지 이쪽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올레도스를 좀 상대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일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쪽에 대한 기대가 뭐 얼마나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가능성을 두고 어떤 그런 시나리오는 시장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또 기사도 좀 긍정적인 거 위주로 좀 많이 취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